청경채. 아, 누룽지가 들어가네. 아, 해물 누룽지탕. 맛있겠다. 야, 저거를 야외에서 해 드시는 사람이 있구나. 채소. 맛있겠다. 먹고 또 먹어요. 야, 요리 연구가의 캠핑은 다르네요. 맛있겠다. 보세요. 와. 맛있어요. 맞아. 와. 그러니까 쌀쌀한 날에 또 큰 거 먹는 거 좋죠. 저기 또 한 잔 곁들이면 또. 이게 너무 균형이 잘 잡혔어. 채소, 식이섬유, 비타민. 맛있어, 일단 맛있어. 학구적으로 분석도 해주시네. 아우, 새우도. ASMR이네요. 미치겠다. 달다. 할 게 있습니다. 아, 요즘엔 다리가 붓고 이래가지고. 다리가? 몸이 붓는 거는 신장이 안 좋은 건데. 뭔가를 뭐야? 가지고 오셨어요. 요즘 내가 하나 장만했어요. 요가링이라고 해가지고 필라테스 할 때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이제 종아리 보이죠? 이렇게 종아리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저거 소영 씨도 하시잖아요. 네, 시원해요. 저 하나씩은 다 갖고 있어요, 집에. 안 해서 그렇지. 사실 이제 허벅지하고 힙하고 이 종아리 근육이 이게 생명 근육이에요. 건강에 관한 이런 뭐 기구나 이런 거는 아끼면 안 돼. 아끼면 안 되지. 우리 아버지가 간이 안 좋으셔서 좀 일찍 돌아가셨잖아. 너무 안타까웠지. 그러니까 나도 피곤할 때마다 피곤하면 간인데 이게 또 간을 너무 혹사시킨 게 아닌가 싶고.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지. 나도 한번 크게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막 덤으로 사는 기분이거든요. 더 값지고 더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살고 싶어요. 예전에 저는 이제 신장암이어서 이제 오른쪽 신장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거든요. 혈압도 건강해야 되고 또 당뇨 같은 것도 있으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제가 좀 걱정이 되고 있어요. 둘 다 뭐 건강에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배동성 씨도 간암 가족력이 있으신데 나 몇 년 전에는 대장 용종까지 제거하셨다고요. 아이고. 염려가 되실만 하네요. 네. 두 분 다 건강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신데 결국 이게 다 면역력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 면역력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네,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해로운 물질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능력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은 외부의 뭐 바이러스, 박테리아, 여러 가지 이물질들 이런 것에 대해서 대항하는 힘인데요. 쉽게 말하면은 질병으로부터 최전방에서 우리 몸을 지켜주는 어떻게 보면 방어막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신체의 회복이 좀 더디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염증성 질환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만성 질환으로 이어지면서 건강이 무너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오늘이 딱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인데요. 입동을 기점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질까 봐 고민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 면역력은 도대체 왜 떨어지는 걸까요? 면역세포가 제대로 일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몸의 대표적인 면역세포로 NK세포가 있는데 자연살해세포라고 불리는 이 세포가 혈액 속 백혈구의 일종이거든요. 바이러스나 암세포를 공격해서 없애는 역할을 하는데 근데 이 NK세포 활성도가 떨어지면 위협을 감지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자꾸 염증이 생기고 염증으로 인한 각종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런 활성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고 남아도는 그 산소 찌꺼기를 활성산소라고 하는데 이게 몸에 쌓이면 우리 몸의 세포들을 공격해서 노화를 촉진하고 면역 체계에도 혼란을 줍니다. 아니 그렇다고 산소가 남지 않게 숨을 조금만 쉴 수도 없고 활성산소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사실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정말 숨만 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 몸에서는 활성산소가 계속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것은 사실은 환경오염, 대기오염이랑도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과로, 또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이런 것들 때문에 활성산소를 과다하게 생성을 되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20년 전에 처음으로 의대 가가지고 질환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질환 있잖아요. 그 대상포진은 면역이 많이 떨어지는
스클레로시스는 노년층에서만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저희가 배웠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30, 40대도 대상포진 환자가 정말 많이 걸려요. 많고요. 병원에 네. 가시는 분 많아요. 맞아요. 그만큼 현대인의 면역력이 많이 저하가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대상포진과 같은 질환은 바이러스성 질환이거든요. 이러한 질환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 염증성 질환, 감염성 질환을 이제는 넘어서서 당뇨나 심뇌혈관, 심지어는 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까지 아주 커지게 된 거죠.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NK세포 활성도가 200 이하일 경우는 대장암 발생 확률이 약 10배 증가했고요. 건강한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위암 환자의 NK세포 활성도는 7배, 대상포진 환자의 NK세포 활성도는 3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 와닿는다. 그러네. 이 활성산소의 생성은 저희가 막을 수 없다고 하셨으니까 이미 만들어진 이 활성산소를 어떻게 없애느냐가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활성산소를 잘 조절하고 없애는 능력, 이것을 바로 항산화 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항산화 능력을 키우게 되면은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NK세포의 활성도를 높여서 면역력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항산화 능력도 노화와 함께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도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거죠.